리액트 영역은 뭐 Next.js 든 뭐든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지금 테스트는 그 앱 컴포넌트 하나에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얘가 제가 어디서 만들었더라? 여기 그냥 같은 제가 클라우드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클라우드 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쪽 잡아가지고 배시로 들어가서 여기서 코드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냥 npm create인가? create bit 골뱅이 라테스트 현재 최신 버전 만들 거고요. 뭐 넥스트로 만드시던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시면 되겠고, 네, 이 버전이 또 업데이트 됐니? 그래서 yes, 네 올려주실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그저 웹소켓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냥 웹소켓 그냥 웹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쓸 거고요. 네,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됐고요. 아까 누구 버전 그냥 냅두고 change 디렉토리 넘어가서 네, npm 인스톨 한번 해서 모듈 생성해 주시고요. 네, 모듈이 생성이 됐으면 네, 코드 점 하단에 있어가지고 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코드 작성 프론트는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f.jsx 요놈이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서 맞아 세팅 더 해야 되는데 덜 했네요. 빼먹고 왔네요. 일단은 쓰고 볼게요. 여기 있는 거 div 태그 하나 남겨놓고 그냥 이거 다 지웁시다. 지워버리고 그렇죠? div 태그 넣고 여기다가 그냥 위에다가는 그냥 h1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h1 태그 하나 넣고 이거 웹소켓 테스트 할 겁니다. 근데 저희 웹소켓 말고도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쏙 JS 활성화 시킬 거고요. 스톰프 이용해가지고 웹소켓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당하는 코드는 npm run dev 해서 실행하시면 일단은 잘 실행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5173이니까 로컬호스트 네 5173 리액트 화면 띄워주시면 일단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리 요거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추가적으로 모듈 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켓과 스톰프 이용하시려면 물론 가이드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직접 입력해서 볼게요. 뭐 아니니까. 자, 여기 있는 컨트롤 C 다시 눌러가지고 종료시키고 난 다음에 그죠? npm 인스톨에다가 버전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속js 같은 경우에는 SOCK 속js 클라이언트 쓰시면 되겠고요. 한 칸 띄고 추가로
스톰프 이용할 건데 스톰프 그냥 쓰시면 그 에러 뜨더라고요. 그래서 골뱅이 스톰프에 있는 거 요렇게 JS, 그러니까 속JS 클라이언트랑 스톰프 JS 쓰시면 돼요. 이는 두 개 포함해서 보도록 하고요. 인스톨 추가로 해주시고요. 보수된 거야? 안 됐지? 패키지가 13개 추가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코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패키지 JSON에서 이렇게 지금 속JS 클라이언트랑 요거 포함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웹소켓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잘 됐으면은 여기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소켓은 일단은 저희가 아래 여기 지금 그 코드 중에서 여기다가 쓸게요. 처음에 접속하자마자 실행할 건 아니고 일단 버튼 하나 만들어 놓을까 봐요. 그래서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던지 해서 이거 웹소켓 연결이라고 하나 만들까 봐요. 있을까요? 자, 그럼 버튼에다가 속성 좀 넣을 건데, 그죠? 온클릭, 얘를 클릭하게 되면 핸들 소켓 커넥트 라고 하죠.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메시지는 그죠, 뭐 연결 옵션에 따라서 바뀌게 하면 되긴 하겠는데 일단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핸들 소켓이라는 펑션이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다가 함수 하나 만들게요. 요거 지워버리고 기본적인 것들 지워버리고 CSS 뭐 그냥 둘게요. 요거는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const 방금 핸들 소켓 send 물론 따로 안 해도 되는데 제가 connect 로 함수 실행하세요 라고 할게요. 뭐 직접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connect 함수를 실행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connect 함수는 제가 상위에다가 따로 모셔둘 거고요. 나중에 이거 나중에요. 이거 따로 파일 분산 시키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시간 걸리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connect 자, 커넥트 할 건데요. 여기 등호 빠졌다요, 그죠? 할 때 우리가 스톰프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스톰프로 연결한다는 것들은 사전식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웹소켓이긴 한데 스톰프 잖아요, 그죠? 요거 가서 보시면은 스톰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심플 텍스트 오리엔티드 메시징 프로토콜의 약자라고 나와 있고요. 네, 공식 문서는 여기 있는 스톰프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깃허브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시면은 요놈 들어오셔도 저쪽으로 가실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서가 조금 허접하죠?
사용 가이드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거 깃허브에 있는 거 아래 거 여기 보시면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CDN 주소 제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리액트에서 npm에다가 모듈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그때 이제 쓸 때 여기다가 이제 사용할 때 여기서도 그죠,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객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서 접속 정보들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웹소켓 수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할 내용들이 스프링 아니에요. 스프링 쓰고 있으니까 스프링에 런에서 가이드 보시면은 웹 소켓이라고 치시면은 웹소켓 관련된 게 요거 딱 하나만 뜹니다 라고 해서 요거 보시면은 간단하게 웹소켓 테스트 할 수 있는 정보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엔드 로직 구성하는 거랑 웹소켓 처리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기반은 요걸로 해가지고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톰프 메시징 처리하는 거 당연히 나와 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브라우저에서도 연결할 때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여기서도 이제 스톰프 클라이언트 이용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스톰프 점 여기는 이제 그 접속하고 있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들 살펴볼 수 있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리액트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정 정보를 세팅을 저희는 리액트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위쪽에다가 저희는 이제 스톰프 객체라는 게 스톰프의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컨스트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스톰프 변수 스톰프 연결하는 객체를 여기다가 좀 준비 좀 하죠. 클라이언트 객체 얘를 제가 use 랩을 이용해서 일단은 처리할 예정이고요. 변수 연원 만들어 놨다가 접속하게 되면 접속 정보를 얘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끝나면은 소켓을 그 종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에다가 따로 연결할 때 커넥션 할 때 여기다가 연결 정보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결이 됐는데 또 요거를 버튼을 또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f문으로 간단하게 연결이 됐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팔이 아파서 손든 거죠? 자, 스톰프 클라이언트가 지금 현재 초계값을 제가 널로 세팅했기 때문에 요놈이 접근하는 그 방법을 또 찾아보셔야 되긴 하겠는데, 유즈레프를 이용할 때는 유즈레프 객체에서 사용할 때 이 객체가 현재 널이긴 하지만 안에 있는 정보 들어갈 때 current라는 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유즈레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current가 존재하면 사망 연산서처럼 쓰고 current.connect connected 값을 확인하고요. 얘가 true false로 제가 아직 안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그래서 connected라는 use state를 이용할 겁니다. 미안해요. 요 connected 아래에 있는 나중에 합시다. 요거는 리품은 나중에 쓰도록 하고, 앞에 아래다가 이제 설계하는 것들을 쓰지 않아가지고 볼게요. 그럼 접속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먼저 할게요. 뭐 하냐면 const
그 변수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건 속 JS 객체를 생성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 속 JS 객체 생성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게요. 리턴 코드에다가 저는 new 속 sock js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속 js 정보. 속 js는 구형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이 웹 소켓을 지원하지 않을 때 지원해 주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속 js입니다. 속 js는 컨트롤 스페이스 해서 요거 임포트 클라이언트에서 요거 사용할게요 라고 일단은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속 js 같은 경우에는 연결 정보 세팅할 때 여기다가 일단은 http 서버 백엔드로 요청할 거니까 로컬 호스트 넣어주시고 80 이전에 지금 그리고 ws 이렇게 일단은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보시면은 옵션 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켓 옵션 등이 있습니다. any 뭐 스트링으로 URL 넣어주시고 received도 옵션이고요. any라고 되어 있고 옵션도 옵션이죠. 물음표 붙어 있는 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인자가 3개짜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인자는 널 처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인자는 여기 이제 파란색 옵션 등을 넣어줄 수 있네요. 옵션은 옵션이라는 옵션즈라는 거 대신에 여러 개인 것 같고요. 객체로 옵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옵션을 넣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게 딱 하나 있긴 한데, 딱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쿠키 적용을 안 했잖아요. 지금 나중에 인증을 쿠키를 하면은 HTTP only 쿠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with credential 해서 true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쿠키를 포함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HTTP only 쿠키 사용하기 위한 이런 설정 정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시도하시다 보면은 이제 에러 뜨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뭐 트랜스포트 설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명시할 수도 있고요. 물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 활용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코드는 저희가 쿠키, 현재 지금 쿠키 할 때는 요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속 JS는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옵션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그러면은 속성 뭐 그냥 비워놓을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랜스포트지, 여기도 그 추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음표가 붙어 있다는 거는 그 그냥 비워놓읍시다. 지금은 뭐 설정할 게 없어요. 놓고선 한번 판단해 볼게요. JS 라이브러리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다음 요소에서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객체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current 에서 클라이언트 객체 이제 생성할 겁니다. client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로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해주시면은 스톰프 클라이언트 객체가 로딩이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객체입니다.
접속을 누르면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쏙 라이브러리 함수가 지나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죠. 여기에다가 뭐 넣으시면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객체 잠깐만 엔터 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략하고 일단 가이드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자 컨트롤 스페이스 뭐 아니면 마우스 올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안에다가 생략할 수 있는 컨피그 설정 정보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서 제가 속죄스를 넣어준 거니 스톰프를 활성화 시킬 때 안쪽에서 필수로 일단은 제가 저거 쓰려고 넣어준 거잖아요. 맞죠? 웹소켓 팩토리 웹 여기 제가 웹 SOCKET 팩토리 속성이요 를 넣어줄 건데요. 누구로 요놈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안 넣어서 그렇구나. 눌러 내부에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접속 시도 생성 객체 생성하다가 뭐 문제가 발생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설정할 때 그 토큰에다가 헤더 포함할 때 여기다가 커넥트 헤더라는 속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찍어 볼 거예요. 로깅 그 로그하고 있는 정보들 여기다가 메시지 로그 찍어 보도록 할 겁니다. 컴마 찍어서 콘솔 접속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로그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스톰프니까 STOMP 이렇게 찍어 놓고 네 자동으로 뭐 띄어쓰기는 되긴 하니까 놓고 그냥 여기다 str로 써주시면은 이거 접속할 때 요거 객체 생성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나머지도 그 속성들은 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객체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이쪽으로 커런트를 통해서 유즈래프에 있는 객체 정보를 초기화 하는 거예요. 이거 클라이언트 생성입니다. 그래서 스톰프 클라이언트 생성 생성하는 코드이고요. 네, 접속을 해야 되겠죠. 접속 테스트를 해볼게요. 접속 테스트는 여기가 이제 끝나는 구간이니까 여기가 하위에서 연결 시작 누르시면 돼요. 시작은 스톰프 클라이언트 초기 값을 통해서 하시면 이 객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연결은 .current 또 접근해 가지고 네 activate 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하다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서버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그죠? 물론 아까 서버용 백엔드를 만들긴 했는데 제가 실행하고 있지도 않고 실행 중이긴 한데 그지? 여기 있는 설정은 웹소켓 설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연결 설정 해봐야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객체는 잘 뭐 생성이 됐는지 뭐 연결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지 볼 거라서요. 그러면은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연결 성공 시 실패 시 연결 성공 시 연결하면은 연결이 성공하네 연결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관련된 이벤트를 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성공 시
성공 시, 그 다음에 연결 실패 시. 연결이 실패하면 일단 에러 메시지를 찍어보면 되겠고, 연결이 성공하면은 그죠, 연결됐다 하고서 다음 진행하는 코드들을 써볼 수 있겠죠. 연결 성공 시에는 앞에서 쓴 것처럼 스톰프 객체를 통해서, 아이고 어디다 놓고 있니? 그죠? 스톰프 점 current로 항상 접근했고요. useRef이기 때문에 cu current 점 on connect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방법은 스톰프 사용 방법 가이드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뭐 여러가지 물론 여기서도 있긴 하고 여러가지 있죠, 그죠? 뭐 MDN이 편하면 MDN 이용하는 것도 가이드 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코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레빗 메시지 큐 이용하는 요것도 있죠, 그죠? 그러면 뭐 스톰프 클라이언트 뭐 MDN 뭐 써도 되고 검색해가지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뭐 여러가지 블로그 정보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 문서나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소켓 관련된 것들 나오고 있고, 이제 스톰프니까 스톰프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는 게 맞긴 하겠죠. 아까 이제 공식 사이트가 스톰프가 조금 아까 그 메시징 처리하는 것도 요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에서도 어쨌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라고 했었습니다. 유징 뭐 GitHub도 스톰프 JS 사용하는 방법들도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설명 가이드가 조금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제 버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연결 성공 시, 실패 시에 관련된 이벤트도 있는데 요놈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었죠? 여기 보는 게 낫겠다, 그죠? 또 on connec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웹소켓으로 직접 접근하는 거고, 저희는 웹소켓으로 그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속JS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켓 클라이언트는 이벤트 접근했을 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코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요놈 소켓 에러, 그 다음에 스톰프 에러 발생했을 때 관련해서 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유즈 스테이츠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거고, 커넥트는 여기서 그죠, 아까 액티베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는 유즈레프를 이용해서 이 스톰프 클라이언트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가 두 번째 인자로 커런트가 붙어 있는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on connect, 그러니까 성공 시에 처리하는 로직을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공 시의 로직은 on current, 여기다 on connect. 그래서 여기 차이점은 제가 저희는 유즈레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current라고 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 저 객체가 하나가 그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만 빼놓고는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결 실패 시도 마찬가지 on current 이렇게 속JS on current on 아까 에러가 있었잖아요, 그죠? 에러 이벤트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에러가 이제 두 가지로 동작할 수 있으니까 뭐 전체 저희는 뭐 스톰프 에러 쓰시면 되겠죠, 그죠? stomp.error 해가지고 에러시 발생하고 있는 에러 이벤트 처리하는 로직들을 여기다가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에러일 때는 요놈 스톰프 에러 요놈 맞죠? on 스톰프 에러. 소켓 에러일 때는 소켓 에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필요하면 요것도 찍어보시고, 여기도 요거는 브로커니까 그냥 이거 복사해서 올까? 복사. 근데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복사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점은 커런트가 포함이 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죠. 제가 점이 들어갔었네, 그죠? 그래서 에러 인자로 쓰시면 되겠고요. 차이점이 있다라면 아래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헤더라든지 이런 로그들을 찍어볼 수가 있네요.
네, 마찬가지로 연결 성공 시에도 첫 번째 인자로 여기다가 프레임 인자 제공하고 있고요. 성공 시 로직 아래서 이제 복사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따로 할 건 없고 그냥 콘솔 점 로그 해가지고 그죠? 웹소켓 그죠? 스탬프잖아 맞죠? 웹소켓 연결 성공 성공이라고 찍어주고 성공 그 정보들은 여기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통해서 선거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공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위에다가 그 성공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겠죠. 그죠? 커넥트 여기서 성공했을 때 연결 성공했을 때 이거 콘솔 찍어주고 셋에다가 true 이렇게 해서 상태 관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태 관리하는 거니까 요놈은 위에다가 use state 하나 만들어서 상태 관리 할 거라고요. 그래서 use state에다가 상태 관리. 그래서 pulse 초기값으로 pulse 이고요. constant 제가 set 먼저 썼죠. set 방금 connected 있고요. is connected 그래서 초기값은 is connected를 pulse로 놓고 있다가 네, 성공을 하면은 얘가 true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지 이펙트 요놈 정보 상태 정보들을 종료는 언제 하냐면 연결 실패하거나 그럴 때 하면 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가 해제될 때 또 실패하실 때 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들 이용할 때는 일단 유지 이펙트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유지 이펙트 유지 이펙트는 지금 접속하자마자 마운트 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존성 배열값까지 넣어서 마운트 될 때만 한번 실행하세요 라고 넣어줄 거고요. 내용은 제가 아무것도 안 썼고요. 마지막에다가 뭐만 쓸 거냐면 return이라고 해서 마운트가 해제될 때 처리하는 거 코드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에다가 만약에 마운트가 해제가 됐으면은 현재 있는 스탬프 클라이언트를 아까 그래서 if는 처음에도 넣어주려고 했는데 current ent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얘가 널 값이면은 만약에 펄스가 동작하는 거고요. 접속이 돼 있으면 이란 얘기겠죠, 그죠? true가 반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탬프 클라이언트를 마운트가 해제될 때 이것도 종료해 줄게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종료는 deactivate 입니다. deactivate 라고 해서 종료 처리하도록 하고요. 정상 종료를 세팅할 거고요. 그 다음에 set connected는 pulse로 다시 세팅을 해서 상태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접속이 됐냐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거는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로 써놨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놈에 따라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아래에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요놈 웹소켓 연결이었었는데 메시지를 이원화 시킬 수 있겠죠 라고 그죠? 여기 있는 거 자 여기다가 바로 넣어가지고 if문에다가 요거 넣어주시고 connected 그러면 첫 번째는 connected가 true이면 연결된 거지. 소켓 연결됨
D라고 뜰 것이고요. 펄스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소켓 연결, 그지? 연결 이렇게 넣어주시면 사막 연산자에 의해서 두 개가 뜨겠죠. 이게 이제 콜론인데 제가 컴마로 써놨네, 그죠? 얘가 true이면 처음에는 요놈이 뜨겠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네, 아까 여기 있는 거 성공 시에 네, 요게 뜨겠죠. 근데 현재는 저 성공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세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요거 한번 일단은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npm 아까 run div 놓고 실행하시면 되겠고, 연결이 그 시도하는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F12 눌러놓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죠? 브라우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소켓 클라이언트 글로벌 is not defined 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 글로벌 객체가 이게 뭐냐면은 그저 웹 핸드쉐이크 처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나오긴 할 건데, 이거 글로벌 변수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브라우저에서 글로벌 변수가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뭐 노드.js에서는 글로벌이고요. 각각 사용하고 있는 데마다 이 글로벌 변수가 다릅니다 라고. 그때 우리가 이제 설정을 요거를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 비트 이용하고 있으니까 비트 컴피그 여기 있는 옵션에다가 플러그인 뒤쪽에 넣어주시던지 앞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정의 하나 할게요. define 속성을 하나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efine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 방금 나와 있는 글로벌 변수가 존재하지 않네요 라고. 웹브라우저에서는 글로벌이 없고 윈도우가 글로벌 변수예요 라는 얘기. 그때 글로벌 변수를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 통일시킬 거라고요. 뭘로? 글로벌 this 라는 걸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변수, 아까 저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를 치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글로벌 this로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 값으로 변경합니다. 치환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변경합니다 라는 의미. 이게 이제 ES2020에서 도입된 거고요. 환경에 따라서 글로벌 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전역 객체를 말하고 있는 거, 전역 객체. 브라우저의 전역 객체는 윈도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브라우저 윈도우 객체, 윈도우.에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쓰잖아요. 네, 노드.js 환경에서는 글로벌이라고 쓰고 있고요. 브라우저 이런 환경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요 표준 객체 이름으로 요거 씁시다라고 정의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정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정하기 싫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비워놓을게요라고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글로벌 this라는 이름으로 모든 환경에서 일괄되게 되는 표준 변수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이게 표준 변수 이름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그 전역 객체 이름을 그저 글로벌 this라고 해서 사용할게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설정 정보를 세팅했기 때문에 요놈은 다시 리액트는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놈이 컨트롤 C 해서 두시고요.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저거 때문에 소켓 접속하시면은 에러가 발생하긴 할 겁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글로벌은 뜨진 않았는데, 펄스 is not defined. 펄스? 오타냈네요. FALSE인데 펄스를 어디서 썼니? 여기 있는 코드가 보시면은, 그죠? 제가 오타내 놨네요. 이거 8번에서 오타내 놨는데, 여기다가, 초기값에다가 잘못 설정했구나. 네, 펄스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유즈레프도 임포트 안 해놨다 그죠? 유즈레프도 임포트 안 해놨다 그죠? 해주시고요. 뭐 빼먹은 게 더럽게 많네요. 자, 이렇게 이제 버튼이 활성화가 됐고요. 네, 새로 고침 해주시면은 뭐 정상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트워크 탭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토큰도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보여지긴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는데 얘를 누르면은 접속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뿅, 그죠? 뭔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웹소켓을 접속하기 위해서 핸드쉐이크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 받아 라고 해서 접속을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여기 아까 로그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접속을 시도하기 위해서 객체를 성공을 시켜서 해주는데 요거 처리될 때 이제 핸드쉐이킹이 처리가 되는데 그때마다 요거 디버그 메시지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무한반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서버에서 받아주는 놈이 없으니까 얘가 계속 접속 시도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새로 고침 누르시면은 끊기죠. 끊기겠죠. 요거 언바운디드 돼가지고 그죠? 다행히 종료가 되니까 이렇게 새로 고침만 해주시면은 일단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접속 시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백엔드 쪽에서는 다시 얘를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